좀 전에 하던 얘기, 배열의 이름, 여기선 라지 A죠. 배열의 이름과 배열의 첫 번째 바이트 주소값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인터 변수를 ptr 1, 2, 3 이렇게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그냥 A를 넣고, 그럼 맞나요? A 이렇게 하면 A가 배열의 이름이니까 배열의 이름일 때는 뭘 내놓는다고 했죠? 자신의 첫 번째 바이트에 주소를 내놓는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캐릭터 포인터에 들어가면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개를 더 할 건데, 두 번째는 A의 주소를 넣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랑 이거는 분명히 노테이션이 다르지만 같은 값이 들어간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A라는 이 20바이트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거의 주소, 그러면 역시 첫 번째 바이트에 번지수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A의 첫 번째 원소의 주소, 이렇게 해도 지금 여기 1, 2, 3에 다 같은 주소가 들어간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들어가는지 봅시다. 그럼 이거를 printf에서 확인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되나 확인만 할 때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렇게 하고 요 9번지에다가 여기를 찍는 거하고 여기다 커서를 두고 F9 누르는 거하고 같아요. F9 눌렀습니다. 그러면 브레이크 포인트가 잡혔죠. 여기서 멈추게 하려면 컨트롤 F5 아니고 F5 한다고 했어요. 요걸 누를게요. 눌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섰죠. 그러면 마우스 호버라고 하는데 마우스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변수 이름에다 이렇게 갖다 둔다고 했어요. 밑에도 다 나왔네요. 이렇게 갖다 둬 볼게요. 갖다 두면 여기 옆에 번지수가 보이시죠? 맨 끝이 F89C 이러고 끝났죠? 그리고 PTR2에 가보면 역시 F89C, PTR3에 가보면 똑같이 F89C 똑같이 나왔죠? 그렇게 나왔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보셔도 A의 시작 번지수랑 나머지 PTR 1, 2, 3랑 다 같다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시고 이해하시고 넘어갑시다. 다음은 새로 소개된 에멀록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에멀록이라는 것은 좀 전에 소개드린 대로 힙 영역의 메모리를 잡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에멀록을 사용해서 내가 힙 영역의 메모리 번지수를 할당받았다. 그러면 첫 번째 바이트 주소를 나한테 준다는 거죠. 에멀록이. 그럼 그거를 잡고 있기 위한 포인터 변수가 반드시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더블 타입으로 그걸 쓸 거기 때문에 더블 포인터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dptr에다가 malloc 해서 몇 바이트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몇 바이트를 요구하면 될까요? 나는 그거를 더블 형태를 쓰려고 할 거예요. 그럼 더블이 차지하는 바이트 수만큼 요구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무슨 함수를 써야 되죠? 요거를 써야 되죠. 그래서 더블 타입이 차지하는 바이트 수만큼, 아마 8일 텐데 바이트 수만큼 주세요 하면은 에멀록이 줍니다. 그런데 에멀록이 되돌려주는 포인터의 타입은 얘는 지금 더블 포인터잖아요. 근데 에멀록에서 돌려주는 포인터 타입은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보이드 포인터 타입이라는 걸 돌려줘요. 그래서 그거를 더블 포인터로 바꿔줘야 됩니다. 명시적인 형변환을 해서.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에멀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stdio 외에 요 자리에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통째로 한 라인이 복사된다고 했어요. std.live.h를 요거를 에멀록을 사용하기 위해서 인클루드 해주셔야 돼요. 그럼 에멀록의 형태가 보이죠. 보이드 포인터를 반환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이드 포인터로 넘어오는 걸 얘한테 넣기 위해서 명시적인 형변환으로 더블 포인터로 바꿔줬어요. 그러면 dptr이라는 4바이트짜리 포인터 변수는 스택 영역에 잡혀있고 힙 영역에 8바이트가 잡혀있고 그거의 첫 번째 주소를 얘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 형태가 되었어요. 그러면 저 더블에다가 뭔가를 저장해 봅시다.
저장할 때는 간접 참조해서 저장해야 되겠죠. 5.5 이렇게 저장했어요. 그런 다음에 프린트도 해볼까요? %.2lf 역시 dptr을 프린트하면 포인터 값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간접 참조한 더블 값을 꺼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요것은 뭐냐 하면 에멀록에서 받은 값 이거죠. dptr 에멀록에서 받은 값은 내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프리로서 되돌려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힙이라는 영역에 있는 메모리는 이 프로세스 혼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번갈아 가면서 쓸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에멀록 받은 것은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프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안 할 경우에는 메모리 릭이라는 게 생겨요. 그거는 프로그램에서 치명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프로그램이 다운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프리는 시켜주는 것으로 그럼 한번 실행해 봅시다. 이거는 컨트롤 F5 5.5라고 그냥 프린트 되었죠. 요것도 브레이크 잡아서 하나씩 테스트 해 보셔도 좋겠어요. 이제 89페이지에 예제 2-9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포인터를 배열 원소의 순차 접근에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볼게요. 먼저 배열이 있다라고 할 때 순차 접근만 설명하면 되니까 배열 개수는 그냥 원소 3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배열의 이름을 A라고 해봅시다. 배열의 이름은 A. 그러면 배열에 대한 포인터가 있을 수 있겠죠. 이 배열의 타입이 인테저라고 한다면 이 포인터 타입은 인테저 포인터여야 되겠죠. 그래서 PA라는 것이 있는데 이 PA가 처음엔 A의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PA를 간접 참조해서 값을 꺼내면 여기에 1, 2, 3 이렇게 있을 때 값을 꺼내면 1이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PA를 뿔뿔하면 PA를 뿔뿔한다라는 건 다음 원소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렇게 가리키게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똑같이 이거랑 같은 문장이지만 PA가 다음 걸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2가 나오겠죠. 다음에 다시 PA죠. 여기에 PA 뿔뿔 하게 되면 다시 다음 원소를 가리키게 되죠. 이 상태에서 또 간접 참조해서 꺼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3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요거가 지금 결과적으로는 1, 2, 3 이렇게 다르게 나오고 있지만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를 한번 해볼까요? PA를 for i equal 0에서 i를 저 개수만큼 3보다 작은 만큼 그럼 3바퀴 도는 거죠. i 뿔뿔 이렇게 하면서 PA 자 PA가 처음에 뭘 가리키고 있게 하면 되죠? A를 가리키고 있게 하면 되죠. 그래서 PA의 값을 프린트하는 걸 다시 제대로 써볼까요? 프린트F 해서 네. 이거 소스로 하는 거는 조금 이따가 소스상에서 직접 하도록 하고 지금은 이 그림에 집중합시다. 이렇게 해서 포인터 변수 하나를 사용해서 이렇게 ом겨가면서 프린트할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는 이 포인터 연산을 이렇게 PA 뿔뿔 해버리면 PA가 가리키는 곳이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변경이 되죠. 변경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PA 더하기 0의 을 간접 참조. 다음 바퀴에서는 요 0이 1로 바뀌어서 PA 더하기 2를 간접 참조.
다음엔 다시 요게 하나 더 가서 PA 더하기 2를 간접 참조. 이렇게 해서 i가 0, 1, 2 이렇게 움직일 동안 PA 더하기 i번째를 간접 참조.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세 번째 원소가 차례대로 나오게 되겠죠. 즉 이렇게 한다라는 건 A라는 배열의 0번째 원소, 1번째 원소, 2번째 원소 이렇게 꺼내는 거랑 정확히 지금 양쪽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똑같이 포인터를 이용한 배열 원소 접근인데 이렇게 계산에 의해서만 PA는 항상 이 경우에는 PA는 항상 그냥 첫 번째 원소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연산을 통해서 첫 번째 원소 꺼내고 두 번째, 세 번째 원소 꺼내는 방법. 그 다음에 PA가 이렇게 전진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원소를 꺼내는 방법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이제 코딩을 실제로 해봅시다. 이제 인덱스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고 포인터 변수를 사용해서 이 배열에 있는 원소들을 정방향으로, 정방향이라는 건 1, 2, 3, 4, 5 이렇게 액세스하는 겁니다. 또 역방향으로 5, 4, 3, 2, 1 이렇게 액세스를 하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두 세트를 해야 되겠죠. 좀 전에 포인터를 옮겨가면서 하는 방법이 있었고 포인터에 연산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해봅시다. 그럼 원소 타입하고 같은 타입의 포인터 변수가 하나 필요하겠죠. 먼저 연산에 의해서 가는 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배열의 원소 개수도 필요할 거예요. 사이즈 오브 A 나누기 이렇게 해서 원소의 개수 구해놓고 또 반복 제어 변수 i도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정방향 액세스, 역방향 액세스는 각 원소를 출력하는 것으로 할게요. 그러면 정방향 액세스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printf로 지금 ptr이 아무것도 가리키고 있지가 않죠. 그러면 ptr이 먼저 첫 번째 원소를 정방향 액세스니까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게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뭐 취향대로 A 아니면 A의 0번째 원소의 주소 아니면 A의 주소 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tr이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게 했어요. 여기서 그런 다음에 ptr이 가리키고 있는 곳을 간접 참조해서 그 값을 출력해 줘야 되겠죠. 출력했어요. 그런 다음에 ptr을 이동시키는 방법이 있고 먼저 연산에 의한 방법을 할 겁니다. ptr 더하기 i번째 원소를 출력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는 이 i 값이 다음번 돌아올 때는 첫 번째는 0, 다음번 돌아올 땐 1, 2 이렇게 변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 문장만 계속 쓰면 되고 ptr을 옮길 필요는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정방향 액세스가 될 겁니다. 한번 실험해 봅시다. 컨트롤 F5 해봤어요. 네, 1, 2, 3, 4, 5 이렇게 나왔죠. 그럼 역방향 액세스는 자, 이대로 복사해서 한번 해봅시다. ptr이 이번에는 첫 번째 원소의 주소를 가지면 안 되고 마지막 원소의 주소를 가져야 돼요. A의 마지막 원소를 액세스해 봅시다. 이게 A의 마지막 원소죠. 걔의 주소.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원소의 주소를 넣고 지금 ptr을 옮기면서 액세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항상 첫 번째 원소의 주소를 넣는 게 맞네요. 첫 번째 원소의 주소를 넣고 i의 이동 방향을 0에서 카운트 마이너스 1까지 가는 게 아니라 카운트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가도록 역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면 되는 거죠. 0까지 가도록. 이렇게 하면 4, 3, 2, 1, 0 이렇게 인덱스 값이 움직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ptr 플러스 i번째 처음에는 ptr 플러스 4번째 그 다음에 ptr 플러스 3번째 해서 쭉 해서 ptr 플러스 0번째까지 하면 역방향 액세스가 될 거예요.
컨트롤 F5 한번 해봅니다. 그럼 정방향, 역방향 한 번씩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는 PTR을 옮겨가면서 하는 방법을 해봅시다. 복사를 하고 옮겨가면서 하는 방법. 정방향 액세스를 하려면 처음에 맨 앞에 원소를 가져오게 해야 되죠. 앞에 원소를 가리키게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PTR이 가리키고 있는 것에 간접 참조 값을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PTR을 한 칸 오른편으로 옮기면 되겠죠. 그 다음에 PTR을 옮겨가면서 역방향 액세스를 하려면 맨 마지막 원소를 가리키게 해야 되겠죠. 맨 마지막 원소의 주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포모는 요거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카운트 횟수만큼 뺑뺑 돌게 하고 PTR 번째 원소를 간접 참조해서 프린트하게 하고 그 다음에 PTR을 이번에는 앞쪽으로 한 칸씩 옮기면 되겠죠. 맨 마지막 원소를 가리켰다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면서 역방향 액세스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F5 정역 이렇게 했죠. 네, 이렇게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배열의 원소를 순차적으로 액세스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 이것은 많이 익숙하게 하셔서 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언제든지 꺼내서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숙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밑준비가 다 끝났고 드디어 예제 2-9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제 2-9에서 하는 것은 소스를 보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린 후에 직접 타이핑해서 결과를 보는 것은 각자 진행하시도록 합니다. 그럼 소스를 보겠습니다. 먼저 스트링 1이라고 이렇게 문자열 하나를 고정된 내용으로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해놓고 이거를 어떤 형태로든 복사하려고 똑같은 크기의 문자 배열을 하나 준비해 놨고 각자 여기 하나 가리키려고 하는지 포인터 변수 2개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트링 1은 배열이니까 제가 이렇게 박스로 쳐놓을게요. 이게 스트링 1이다. 그 다음에 PTR 자 여기 PTR1이 있어요. 그럼 PTR1을 지금 요 문장에서 PTR1이 스트링 1을 가리키고 있죠. 이렇게 첫 번째 거를 가리키겠습니다. D라는 캐릭터의 번지수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스트링 1의 주소는 뭐, PTR1은 뭐 이러면서 스트링 1 이렇게 했습니다. 스트링 1은 지금 보면 뭐에 집중해서 봐야 되냐면 스트링 1이 일반 변수인지 배열인지에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배열이기 때문에 이름만 딸랑 쓰면 주소값이 나와요. 이 D가 위치한 곳에 주소값이 나오고 PTR1 역시 같은 주소값이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은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문장 봅시다. PTR1을 %s로 프린트하고 똑같이 %s로 여기 D에서부터 여기 널 캐릭터 있죠. 널 캐릭터 있는 데까지 쭉 훑어가면서 출력해 주는 게 %s의 기능이죠. 그럼 역시 이거나 같은 내용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다음 여기서 봅시다. %s를 하면서 PTR1을 옮기지는 않았죠. PTR1은 계속 D를 가리키고 있게 D의 주소를 가지고 있게 하고 PTR1에다가 7을 더했어요. 그럼 몇 칸 움직인 번지수가 나오죠? 이쪽으로 하나 둘 이렇게 해서 7칸 움직인 번지수 여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연산만 해서 바로 %s로 제공만 했기 때문에 어떤 변수도 이 스몰 c의 번지수를 보관하지는 않아요. 임시 변수에 담긴 채로 %s로 딱 한 번 제공되고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 C에서 시작돼서 널 캐릭터 있는 데까지 쭉 프린트를 해주게 되죠. 여기서 다음에 PTR2에다가는 여기 똑같은 스트링 1의 7 그러니까 8번째 문자의 주소를 넣습니다. 주소를 이제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 PTR2가 아까 처음부터 준비되어 있었지만 아직까지 값이 할당 안 되어 있다가 여기 C라는 위치의 주소
스트링 플러스 7, 요 주소를 ptr2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ptr2를 다시 요 위치에서부터 널 캐릭터까지 쭉 한번 출력해 봤어요. 이렇게 출력되었어요. 다음 봅시다. 16이라는 것은 아마도 여기 느낌표 위치가 인덱스가 16인가 봐요. 세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16에서 거꾸로 거슬러 가면서 0번까지 줄여가면서, 그러니까 요 위치 16에서 인덱스로 치면 0까지 쭉 되돌아오는 식이죠. PTR1을 지금 옮기고 있습니까? 안 옮기고 있죠. PTR1에다 연산을 해서 바로 간접 참조화 해가지고 그냥 결과를 풋 캐릭터로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PTR1은 계속 요 자리만 가리키면서 플러스 16한 자리에 있는 캐릭터 한번 주고 15한 자리에 캐릭터 주고 14한 자리에 캐릭터 주고 이런 식으로 쭉 와서 여기 0번 자리에 있는 캐릭터 주고 거꾸로 뿌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된 문자열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0에서 20까지 쭉 순차적으로 움직이면서 20까지 가면 지금 16번째까지만 캐릭터가 있는데 그 뒤는 쓰레기 값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지금 스트링 2를 건드리고 있죠. 스트링 1에 있는 PTR1은 지금 스트링 1의 첫 번째 자리, 이 라지 D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요 i는 0번부터 19번까지 20개의 캐릭터를 쭉 스트링 2 쪽으로 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스트링 2에 16번째가 아까 느낌표 자리였죠. 느낌표 자리 이외에 이후에 17, 18, 19번째 자리는 널 캐릭터에 0이 들어가 있을까요? 쓰레기 값이 있을까요? 여기서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스트링 1의 맨 뒤에 3개 남는 곳은 널 캐릭터, 즉 0값을 가지고 있어요. 쓰레기가 아니고. 그런데 그 스트링 1을 스트링 2에다가 넣고 있기 때문에 스트링 2도 역시 문자열 17글자를 가지고 뒤에 나머지 3개는 널 캐릭터를 가지고 있게 될 거예요. 이 문장에서 그렇게 복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스트링 1도 한번 뿌려보고 2도 한번 뿌려봐요. 이렇게 같은 내용이 나오는 걸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에도 역시 PTR을 움직이지는 않고 연산에 의해서만 PTR 위치에다가는 라지 P, PTR 다음 위치에다가는 스몰 e 이런 식으로 piece라는 5개의 스펠링을 한 문장씩 사용해서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스트링 1 전체를 프린트 해봤어요. 그러면 5글자만 넣었으니까 요 5글자만 이렇게 5글자로 바뀌어서 출력이 되겠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돌아가는 모양을 먼저 그림으로 자세히 그린 다음에 지금 코드는 너무 복잡하니까 잘 정리를 하신 다음에 코딩을 해서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페이지 포인터 배열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92페이지에 있는 예제 2-10 소스를 가지고 직접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저의 설명과 교재 92페이지 그림 2-28과 조합을 해서 완벽하게 이 소스를 이해하신 후에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스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PTR 어레이라고 해서 4개짜리 배열이 선언되어 있는데 이 배열의 타입은 캐릭터 포인터예요. 그리고 각각이 지금 배열 선언하면서 초기화가 되었죠. 선언하면서 지금 이게 문자가 아니라 문자열이죠. 그럼 맨 뒤에 널 캐릭터 자리까지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 그 다음에 얘도 6칸. 맨 뒤에 널 캐릭터까지. 요것도 하나, 둘, 셋, 넷, 5칸. 한 칸 더 잡아서 널 캐릭터도 있다. 그 다음에 얘도 3 뒤에 널 캐릭터까지 붙은 상태로 이렇게 메모리가 잡혀져 있어요. 어디에 이 메모리가 잡혀 있나요? 이거 4개의 문자열은 어느 영역에 잡혀 있었죠? 지금 문자열 상수들이죠, 얘네들은. 그러면 이것은 코드 영역에 잡혀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코드 영역에 잡혀 있어요. 그 다음에 PTR 어레이는 어느 영역에 있나요? PTR 어레이 지금 4칸짜리 포인터잖아요.
이름은 ptr array. 요것은 어느 영역에 잡혀 있다? 스택 영역에 잡혀 있다. 그래서 얘가 요거 K자를 K의 주소, 얘는 여기 S의 주소, M의 주소, 얘도 첫 번째 번지인 1이라는 캐릭터가 있는 곳의 주소,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0, 1, 2, 3까지 돌리면서 ptr array의 0번지의 주소를 %s로, 그러니까 널 캐릭터 나올 때까지 한번 쭉 프린트, 또 한번 쭉 프린트,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봤죠. 그런 다음에는 ptr array 2 2번이니까 이 세 번째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요거를 여길 가리키던 거에서 다른 곳을 가리키게 했죠. 요거를 가리키게. 이것도 역시 상수 문자열이죠. 그럼 이것도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이 코드 영역에 있는 게 되겠죠. 코드 영역에 종로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더 이상 여기를 가리키게 하지 말고 얘를 가리키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요거랑 똑같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문자열까지 쭉 프린트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세 번째 문자열이 바뀌어서 나왔다는 거를 알았다. 이런 것이죠. 네, 이렇게 되었다라는 걸 아시고, 여기서 주의할 점을 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만약에 이 문장이 이렇게 equal 이렇게 하는 문장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스트링 카피라는 것이 있어요. 요것은 포인터 두 개를 주면 두 개의 지점이 각각 다 문자열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해서 뒤쪽에 있는 문자열을 앞쪽에 있는 문자열로 복사해 주는 겁니다. 널 캐릭터가 나올 때까지 이 문자를 이 문자로 복사, 또 둘 다 한 칸씩 옮겨서 이 문자를 이 문자로 복사, 이런 식으로 쭉 복사해요. 그래서 문자열 복사하는 함수예요. 그럼 이 함수로 ptr array 2번에다가 종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것은 프로그램이 다운될 거예요. 왜냐하면 ptr array라는 것은 이렇게 종로라는 게 코드 영역에 잡혀 있는데, 이것을 스트링 카피하는 거죠. 스트링 카피해서 지금 ptr array 2가 여길 가리키다 여길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아직 여기를 그냥 가리키고 있는 상태에서 이 자리에다가 라이트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코드 영역에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 코드 영역에 있는 이 자리 MAPO 이런 것이 들어있는 이 자리에다가 지금 라이트를 시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다운된다 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각자 타이핑을 해서 여기까지 준비를 하세요. 예, 준비하셨으면 컨트롤 F5에서 한번 보시고 원한 대로 마포가 종로로 바뀌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그거 한번 해봅시다. 요건 가려놓고 스트링 카피로 여기에다가 쟤를 내용을 다른 이쪽을 가리키게 하는 거죠. 이거는 테이블에서 이쪽을 가리키게 하는 건데, 그러지 않고 그대로 이 자리를 가리키게 해 놓은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복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예, 여기까지 수행하고 별 말이 없네요. 죽어야 되는데 예,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도 보셨겠지만 아무런 오류가 없어요. 그냥 정상적으로 잘 짜놓은 듯이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런데 수행을 해보면 정상 동작을 안 하게 되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원리를 정확하게 아시고 이게 왜 오류인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